안녕하세요. 건축가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114평의 대지에 18평의 건축을 하는, 단층 건축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집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뭐랄까, 대지 자체가 산속에 있을 법한 그런 집이죠. 이렇게 돼 있죠. 좀 굴곡이진 도로에 접한 이런 114평의 대지입니다. 114평의 대지고 건축은 18평입니다. 이 건물의 특징은 중정이 있고 나름 이제 산속에 있으니까, 나름 뭐랄까, 전원에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두툼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먼저 보시기 전에 평면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면을 보기 전에 이런 모습이 나왔군요. 평면을 먼저 보시면 이 좌측 상단 보이시죠? 좌측 상단이 집에 들어와서 중정이 있습니다. 정원이 별도로 있는 거죠. 그 건물은 좀 크게 보이는데 왜 평수가 18평밖에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건물은 이렇게 외부로 둘러싸인 공간이 있어서 실제 면적에서는 빠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면적은 지금 요 마우스가 지나가는, 커서가 지나가는 위치의 면적을 가지고 있죠. 사실상은 공사 면적으로 보면 좀 큰 규모고, 실사용 면적으로는 작은 겁니다. 그런 형태를 보시면 좀 쉽게 공사할 수 없는 규모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얼마냐? 다 좋은데 이건 얼마냐? 이건 도대체 어떻게 지을 수 있는? 뭐 이런 충분히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분명히 비싼 집 같습니다. 가격대에서. 주변을 쭉 둘러보고, 왜냐하면 벽 자체가 지금 일직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금량이 좀 더 많아지겠죠. 이게 스티로폴로 만들든 콘크리트로 만들든 간에, 어떻든 간에 이게 작은 규모는 아니죠. 작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면적 대비 자금량이 꽤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저가로 지을 수 있는 집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쭉 둘러보면 빨간색이 강조된 세컨하우스,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보면 뭐 입구가 어디지? 이런 혼돈을 일으킬 만큼 좀 엄밀하게 들어가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들어가서는 이런 이제 굉장히 조용한, 그렇죠. 여기 이제 안방이고, 안방에 이제 모서리 창이 있는 거죠. 모서리 창을 통해서 외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집을 내가 왜 비싸게 짓지? 이런 느낌. 맞습니다. 이게, 난 작은 거 예쁘게 지을 줄 알지만 그게 돈을 쓰기 싫어. 이런 개념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을 실제로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죠. 저희들끼리도, 건축사끼리도 도대체 건축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노출 콘크리트, 수직 수평이 쫙쫙 맞는, 가로 세로가 맞는 그런 집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집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가치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 비용을, 경제적인 투자를 하는 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집은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으면 투자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경제적으로 약간 여유 있는 분들은 또 이런 집을 살짝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음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과정에서 단순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분은 거의 없죠. 어 정말 거의 뭐 10,000명에 1명 꼴 될까 말까 하죠. 근데 인제 대부분은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신 분 입장에서는 주위를 깔끔하게 하고 자기를 정리정돈하고 이런 과정에서 부를 창출했기 때문에 집도 단순하고 심플하고 청소 쉬운 곳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화려하거나 이런 것을 또 선호하지 않아요, 정작. 결국 이런 집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먹혀들기가 힘들어요. 예, 인제 거실에서 인제 나와서 중정으로 갔죠. 그러니까 건축사 입장에서도 이런 집을 설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음 디자인을 요구하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건물을 잘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 볼 수 없었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철학이 있어야지 이런 집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음. '아, 나는 이런 디자인이 좋아.'라는 확고한 의지가 없이는 이런 집을 소유할 수는 없죠. 여기서 현관에서 들어와서 중정을 지금 봤습니다.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온 중정이죠. 여기 대문이고요. 대문을 돌아서 이게 중정이 있고, 아까 바로 들어갔죠.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요렇게 손바닥 보이시죠? 손바닥 보이는 대로 돌아서 왼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이런 집. 자,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네, 얼마나 가치를 주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인제 건물의 가치가 될 테고 내 삶의 가치가 될 텐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도로에서 들어와서 현관, 대문이 있고, 대문이죠. 사실 현관이 아니고. 대문에 들어와서 중정에 간단히 앉을 수 있는 공간,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거실 주방이 있고, 이렇게 들어와서 다용도실이 있고, 우측 상단에 다용도실이 있고, 굉장히 18평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측 하단에는 화장실이 있고, 왼쪽에는 침실이 있어요. 그리고 밑쪽으로는 이제 남향을 볼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단면을 보실게요. 이렇게 됩니다. 밖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뭘 즐겨 찾습니까? 카페와 또 펜션. 예, 맞습니다. 그 카페를 찾는 이유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아파트라는 어떤 굉장히 안락한 공간, 아파트가 굉장히 안락하고 좋죠. 안락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집을 지어서 가기보다는 그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인제 카페가 아닌가 생각하고, 카페와 펜션, 좋아요. 이미 아파트라는 공간이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걸 버리고 다른데 갈 필요가 없죠. 불편하게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 건축의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습해 온 게 아니고 문화는 이렇게 학습되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학습되어 오지 않고 건축을 그냥 경제적인 가치, 부의 가치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주택을 지어서 내가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택으로 이동이 어려운 거고, 그러나 그 주택의 삶에 대한 동경은 있죠. 막연한 동경. 그리고 이제 동물적인 동경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도 하나의 동물적인 건성이 있는 거죠. 당연히 내 집이 필요한 거고 안락한 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사회적인 동물에 가까우니까, 사회적인 생활에 더 가깝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뭔가 취약하고 아니면 데미지를 입기 시작하면 굉장히 괴로움이 더 크니까 당연히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고, 아파트의 그 황금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주택의 삶에 대한 가치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 현실 바로 코앞에 있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중정입니다. 안방 옆에 중정 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가 이제 그 펜션을 자꾸 설명드렸던 게, 만약에 이게 펜션이라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못 짓는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뭐 펜션이면 나쁘지 않겠다. 굉장히 좋죠. 예. 뭐 이런 장식적인 거 있잖아요. 지붕도 장식적인 이런 구멍 뚫고 뭐 이런 거. 저도 이제 제 집을 지어봤지만 이런 구멍 한 개 뚫는 거조차도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이게 뭐 딱 부집 양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정액되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삐쭉 태어났을 때 뭐 어떻게 되냐, 뭐 법적인 거 어떻게 되냐, 이런 고민을 매 순간 하게 되고,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해서 그럼 단순하게 하자. 그리고 시공자들이 대부분 이제 단순하게 유도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그 하자가 생길 수 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간 수정하면 뭐 공사비 정액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연출을 하시죠. 그리고 뭐 또 사실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투자나 어떤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 안 해주는 이제 우리 반대쪽 이제 건축주 입장도 있다 보니까 애초에 그걸 자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간, 음, 좋은 건축 문화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지금 이런 공간, 이 디자인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멋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인정하지만 내가 이 돈을 들여서 짓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게 18평이지만, 이 공사비를 얼마를 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이건 견적 내볼게요, 다음에. 지금 다른 프로젝트 견적을 내서 지금 저 유튜브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견적을 한 3군데 맡겼는데 쉽게 대답이 없어요. 또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이거 견적 부탁드리면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근데 한번 내보고 싶어요. 이거는 콘크리트. 예. 콘크리트로 해서 지붕도 콘크리트. 아주 단단한 느낌의 어떤 그런 집을 한번 요번에는 견적까지 2차 유튜브를 해서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 하더라도 그때는 약간 리모델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괜찮지 않나요? 모서리 창도 있고 안방에 거실에서는 밖을 보고. 아니 이런 펜션에 오고 싶죠. 당연히. 얼마나 오고 싶어요. 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나는 내 주머니에서 털어서 이렇게 짓는 거는 힘들어도 누군가가 이래 지어준다면 한번 가볼 만하죠. 네. 이런 공간 살고 싶기도 하죠. 사실 살고 싶은데 그 비용을 내 주머니에서 나오기는 힘들다. 지금 힘들게 생각한다. 지붕은 노출 콘크리트로 갈 거예요. 지붕은 이제 노출 콘크리트라는 제가 노하우는 이제 좀 익혔기 때문에 노출 콘크리트로 해도 돼요. 예.
지금 이제 마감을 우리가 좀 다른 형태를 다른 재질로 이제 입히긴 했는데 사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충실하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유튜브 많은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유튜브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